현대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학이나 정치학적인 접근들도 같이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 자신의 사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이 상황의 극단화를 좀 끌고 가는 게 아닌가. 황현필 강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아까 뭐 성시훈 부의장이 그 계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얘기하는 우리 쪽에 뭐 집회가 있었다 하지만 황현필 강사는요 6.25 전쟁이 미국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그 영상을 방송을 해서 네. 굉장히 그 화제가 되고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전한길 씨, 전 역사적 해석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한 뭐 판단 존중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재 사법 시스템과 헌법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발언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뭔가 헌법재판관들 본인과 다른 본인은 지금 헌법재판관들을 기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는 헌법재판관들은 민족의 반역자라느니 을사오적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거든요. 그럼 황현필 씨는 아직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게 될 때 제가 말한 전한길 씨와 같은 선을 넘는 발언들을 하게 된다. 네. 저는 우리 진영 안에서도 그런 발언들은 자중해줘야 된다. 본인의 영향력을 좀 더 선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를 긍정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광주 집회 때 나왔는데 이 주목받는 두 명의 역사 강사도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쏟아냈고 뭐 다른 한 명은 많은 분들이 아시진 못하는 인물이어서 좀 생소하고 또 생경하게 느꼈는데 뭐 어떤 인물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법치를 존중하며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광주에서 내란 수배를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 나치 추종자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윤정 기자. 일단은 두 명의 역사 강사인데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전한길 강사는 125만, 황현필 강사는 108만 명이네요. 강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집회에. 네, 그렇습니다. 전한길 강사는 최근에 구독자 수가 많이 높아진 거고 네. 이 황현필 강사는 원래 유명 유튜버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황현필 씨는 7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재직을 했다가 이후에는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대입 강의를 했었고 이후에 공무원 한국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2023년부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역사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전한길 씨와 황현필 씨의 이런 엇갈린 시선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이 지난 영화 건국전쟁을 통해서 이 시선이 드러났습니다. 네. 지난해 2월에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가 이 당시 제1에서 3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를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단체 관람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역사 왜곡 논란 비판을 받았죠. 이 당시에 전한길 씨는 이 건국전쟁 관람 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역사 공부로도 괜찮고 감독이 많은 노력을 해서 제작한 영화라고 느껴져서 영화비가 아깝지 않았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었는데 이 황 씨는 자기가 영화표를 직접 사들고서 가서 영화를 봐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본인의 역겨움은 누가 감당하나 이렇게 이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박성수 대변인. 일단은 역사 강사들이 적극적으로 최근에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보면은 한쪽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아무래도 현대사를 이렇게 뭐 강의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현대사라는 게 결국 정치사 그다음에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또 굴러가는 그런 면이 있다 네. 보니까 경제사 사회사도 있겠지만 정치사를 중심으로 하는 면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자신의 어떤 사관 그죠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그 사관에 있어서의 대립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또 이것을 강사다 보니까 스피커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또 잘 단련돼 있으신 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한 방송에서 네. 그 전한길 선생님 다음에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방송에서 그렇게 했는데 전한길 선생님의 어떤 그 순수한 열정 그다음에 역사 의식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면도 있고 굉장히 또 호소력도 있으셔서
방송인데도 굉장히 강의처럼 하셔가지고 진짜 앉아서 이렇게 다음 순서를 대기하면서 네. 강의처럼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법률가적 입장에서 전한길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고대사나 중세사나 이런 데에서는 역사학자들이 중심이 될 수 있지만, 여기 성치훈 부의장은 또 정치학을 전공했고 네. 저는 법학을 전공했지만, 현대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학이나 정치학적인 접근들도 같이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 자신의 사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이 상황의 극단화를 좀 끌고 가는 게 아닌가. 황현필 강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아까 뭐 성치훈 부의장이 그 계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얘기하는 우리 쪽에 뭐 집회가 있었다 하지만, 황현필 강사는요 6.25 전쟁이 미국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그 영상을 방송을 해서 네. 굉장히 그 화제가 되고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조금 너무 역사 강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것들이 약간 좀 편향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네.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일단은 양쪽 진영을 대표하는 역사 강사들이라 뭐 반대로 생각하면은 듣고 싶은 목소리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좀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 찬성 집회나 반대 집회나 2030의 참여가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대입 강사, 공무원 시험 강사를 하셨던 분들의 영향력이 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이분들이 뭐 아무래도 뭐 전달력도 좋고 스타 강사니까 말도 잘하고 영향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좀 선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황현필 강사가 광주 집회를 가겠다고 선언하면서 말했던 게 뭐냐면 이 전한길 씨가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한길 씨 전 역사적 해석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한 뭐 판단 존중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재 사법 시스템과 헌법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발언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뭔가 헌법재판관들 본인과 다른, 본인은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기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하는 헌법재판관들은 민족의 반역자라느니 을사오적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거든요. 그럼 황현필 씨는 아직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게 될 때 제가 말한 전한길 씨와 같은 선을 넘는 발언들을 하게 된다. 네. 저는 우리 진영 안에서도 그런 발언들은 자중해줘야 된다. 본인의 영향력을 좀 더 선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를 긍정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황현필 씨는 아직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전한길 씨의 발언은 저는 보수 진영에서 좀 자중시킬 필요가 있듯이 민주당에서도 황현필 씨의 앞으로 계속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네. 앞으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서 혹시나 부정적인 방향을 하게 된다면 저희도 그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죠.